2026년 1월 27일 아시아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힘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충돌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말이죠. 엄청난 정치적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불안감이 쫙 퍼졌죠. 이런 갑작스러운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명백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단순히 회복하는 걸 넘어서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죠. 아니, 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끈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자, 그럼 그날 시장을 위로 밀어 올렸던 첫 번째 거대한 힘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건 바로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그야말로 폭발적인 기대감과 투자 열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한두 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돈이 아시아 기술주의 미래를 보고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돈이 몰리니까 기술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상장하는 이른바 IPO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칩 생산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이런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발표되니까 아시아 기술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거든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부터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AI 모델을 돌린 알리바바까지 AI 열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걸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쏟아진 거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쪽 면이 있죠. 이제 시장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정치적인 힘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세 위협이 유일한 리스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대만을 둘러싼 이런 날선 발언은 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단 하나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어떤 구체적인 상처를 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바로 흔들렸고 특히 관세에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 같은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큰 뉴스들 말고도 자잘하지만 신경 쓰이는 긴장감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 여행 경보를 내린다거나 관계 악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판다 반환 같은 사건들이 일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자,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 붐이 엄청난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끌어내리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국면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균형을 기술적으로 기울게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미묘한 요인들, 바로 소비자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동향을 보기 전에 그날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준 일종의 안전판이 있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주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대신 우리 국내 시장에 더 투자하기로 한 결정.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부에서 아무리 거센 정치적 파도가 쳐도 안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각국의 소비자 동향에서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 쪽은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에 또 명품 피로감 현상까지 겹치면서 관련 주식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어땠냐고요? 푸마 지분을 인수하고 아프리카 금광을 사들이는 등 공격적인 글로벌 M&A에 나섰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자, 이렇게 강력한 힘들이 하루 종일 치열하게 충돌한 끝에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머쥐었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분명히 실제했고 그 영향도 구체적이었지만 기술 혁신이 불러온 거대한 낙관론의 파도를 결국 넘어서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승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한국 시장이 역사적인 5,000선 고지를 돌파한 것. 이것이야말로 기술주가 가진 순풍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이러한 역학관계가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할까요? 정치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대에 기술이 주는 희망만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